예, 잘 쉬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 당원에게 묻는다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토론은 신청 선착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아마 좀 늦게 신청하셔가지고 기회를 못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유토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5분이 자유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유토론 첫 번째 당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중요하신 분이 오셨네요. 우리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인사 말씀 잠깐만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시죠. 제가 오니까 저기 앉으라 해서 저기 앉고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6일 그 후 행사가 없었는데 이제 10월이 되면서 전국 도처에서 많은 행사가 있어서 저도 이것저것 다니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말 저는 충청남도 당원들이 허심탄회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곳을 갔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은 역시 당원들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쓰고 말은 민주당으로 하는 정체성을 우리 당원들 스스로가 앞으로 잘 살아나가자, 그 앞길에 이 박지원도 서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입니다. 야당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에서 협상할 때는 감동적인 양보도 해야 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이길 때는 이기고, 질 때는 져줘야 되는 그러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과 모바일 투표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전자 IT 시대에 온라인 당원도 필요하고 오프라인 당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온오프 네트워크를 정상화하는 것은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비대위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왔지만은 분명하게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을 해나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했든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미래를 듣는다 하는 주제로 오영식 시당위원장님 리더십으로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오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하자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로 가는 혁신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혁신을 이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당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질책도 받고, 아까 들어오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호남 국회의원들은 전부 물러가라. 왜 이런 얘기를 우리 당원들로부터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서 더 좋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의 비대위원으로서 연일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 힘찬 박수로 격려 부탁합니다. 사실 일부까지는 좀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 다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마침 이 자리에 비대위원의 한 분이신 박지원 대표께서 와 주셔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유토론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동영상 2부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여성, 청년, 노인 당원들께서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TV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의원 이관수입니다. 2003년에 제가 입당한 이후로 약 10년 정도 당 활동을 했는데요. 청년위원회 활동을 할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저는 막내이고 최연소이고, 저의 후배들이나 활동하는 적극적인 당원들은 아직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많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죠. 우수한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다가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서, 그리고 당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또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중용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강남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당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계파 싸움이 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원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 당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상에서 서로 다른 지지자들이 서로 헐뜯고 말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내에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파 갈등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분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당원 김우연입니다. 열심히 하는 당원들 기회를 주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들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이 계속 듣고 있다고 보여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서 청년 당원으로 일하고 있는 양갑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흔히들 소위 주변에서 느끼는, 또는 방송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바로 노선이나 계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국민과 어떤 소통을 가지면서 국가에 대한 그 정책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한 노선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나 다 이념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끝까지 소통하면서 보여준다면은 지금의 이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채널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이성자입니다. 요즘 새로 당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너무 후폭풍이 심해서 지금 지역의 갈등과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요. 국민의 정치가 돼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국민의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당이 잘 되어야 당원들도 뭉쳐서 열심히 당원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잘 되게끔 당에서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여성구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성의 참여를 보다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에 여성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의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우리 정당의 정강 정책과 그리고 우리 정당의 이념이 실제로 생활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서초울 지역위원회 정인호입니다. 지도부의 무사 안일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가 원외 지역위원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외 지역위원회는 공천할 때부터서 사후 관리까지 이 시땅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지역위원회에 구의회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시땅에서 시땅 지도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을 지역위원회 장사덕 당원입니다. 요즘 밖에를 나가면 국민들이 말하기를 새정치연합이라는 당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계파연합당이라고 부릅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당이 돼야지 당원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 외부 당원들, 쉽게 얘기해서 한나라당 당원도 들어갈 것이고 외부인들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인재를 찍어주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찍어주지. 그래서 우리 훌륭한 사람들은 당선이 될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꼭 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지구당 위원장도 선출하고 국회의원 후보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부가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을에서만 민주당을 위해서 한 30년간 당을 버리지 않고 무척 당을 사랑하는 그 당원의 한 사람, 김광수라는 사람입니다. 15년 가까이 우리 당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당대표가 되면은 자기 식구 챙기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 당원들의 전 당원들의 그 생각은 조금치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웠고요. 지금 우리 당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점에 지금 처한 것 같아요. 과연 이 당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도자 되는 분들,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진짜 깊이 하고 우리 당을 살려야 됩니다. 훌륭한 당으로 만들어졌으면 당원 한 사람의 소원입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사는 조사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즘에 너무 안타깝고 리더십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데 똘똘 뭉쳐서 보다 나은 정당, 우리나라의 제1야당 정권 교체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10일 전부터 당원들로부터 받은 또 여론이 있습니다. 팩스와 홈페이지로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그걸 정리한 거를 우리 황대원 서울시당 대변인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황대훈 당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료집 갖고 계실 텐데 그 자료집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두서 없이 가감 없이 압축적으로 이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과 또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악갑 노경현 당원께서 말씀해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전략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도 거기서 거기다. 정말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생활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분도 역시 생활정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과제로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종로구 선규경 당원님께서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노인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흔히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아까 토론회 중간에서도 나왔지만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면 유리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50대 이상은 선거인 수 비중보다 투표자 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50대 이상 중노년층, 중장년층에 대한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서 그 방법으로서 동별 노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당헌 당규상 동협의회, 동여성회, 동청년회는 조직이 가능하지만 동노인회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규를 개정해서 단위 노인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버 일자리 정책이나 각 지역 위원회별 노인 우대 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도봉갑 김기순 당원님께서 우리 당의 리더십과 그와 연관되는 참신한 지도자를 발굴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당원부터 감동시켜야 한다는 아주 뼈아픈 질책부터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당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 초선 닷선을 불문하고 참신한 지도자, 참신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하루빨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배출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익명의 당원께서 경륜 있는 우리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중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익명의 당원께서 정당 정치 기반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 정치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 아까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생활 정치의 그 일환이 이 아이디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당 사무소를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밀착형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카페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무공간,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사업, 교육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정치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 협동체 조직을 창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 조직이든 예산이든 교육 프로그램이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시도당 당직자의 정규직 전환과 중앙당 당직자의 순환 근무를 통해서 원활하고 유기적인 직무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지역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당원과의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당원께서 정당 혁신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 김희정 여가부 장관이라든가 이준석 혁신위원장 등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언론에 자주 또 등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젊은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살펴보면 김광진, 장하나 의원 등의 젊은 의원을 이외에 국민적 이미지를 담보하고 혁신 이미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제 젊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등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도봉갑의 김용석 당원께서는 선명하고 구체적인 정강 정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벗이라는 이 용어는 나온 지 벌써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서민과 중산층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젠다, 구체적인 모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정책 개발과 이슈 선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이후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현장에서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노선에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는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과감한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이 현장에 나와서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개파 정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병의 유정인 당원께서 우리 제1야당의 모습치고 너무 초라하다, 개파에 따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거나 편들기를 하거나 편 가르기를 하거나 이런 모습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위원회 혁신에 대한 의견도 주문하셨습니다. 익명의 당원께서 기득권을 지닌 국회의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위원회를 실질적인 당원 중심의 지역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갑의 이정훈 당원께서 아주 심도 있는 또 의견을 주셨는데 간단히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근거 없는 낙관론에 쌓여 있다, 혹은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두 번의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기득권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당으로서의 선명성과 대안을 가진 정책 정당으로서의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개파주의에 대한 부분도 역시 똑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공직 후보 공천 제도의 룰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야 된다. 여기 당원 이정훈 당원께서는 일반 시민 40, 당원 비율 60%의 절충형 경선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이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을의 하석태 당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이 갖는 최대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승부사적 기질도 필요하고, 63세의 나이에 지방자치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셨던 김대중 전 총재의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많은 뜨거운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많이
넣어주셨네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속도를 높여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성흠재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3분 이내로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 소개받은 통일의 길목 은평구 성흠재 당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당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당 시스템을 정확히 갖춰야 됩니다. 시스템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논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도부가 교체돼도 그 시스템이 유지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일례를 한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한 100여 번의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 당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동안 안 주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짧게 되돌아보면 내일 모레가 등록 마감일입니다. 공천이 안 끝났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당원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 여론조사로 가름하자 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 이전에 정확한 당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당 지도부가 누가 바뀌어도 그 시스템에 크게 손상이 안 가는 예측 가능한 정당, 예를 들자면 공천에서 예측 가능하고 당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당원에게 길을 묻다인데 좋은 측면에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길을 찾기 위한 길의 당원 토론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오늘 이후에라도 각각이 우리가 항상 사이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규모에 상관없이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슈 선점을 빼앗겼다, 최근 2, 3년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이에 현안 이슈가 있을 때 토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당의 방향성을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지도부만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당원에게도 분명히 권리를 줘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해서 당을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노경숙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을의 노경숙 당원입니다. 죽자 사자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리더십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팔로우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지도부나 우총에서 결정한 대표가 발의한 거에 대해서 다 힘을 합해서 함께 해도 시원찮은데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각자의 발언을 하시고 소수의 그 팔로우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들에게 비춰지는 의원님들 간의 당파의 모습, 친노, 비노, 어떤 정편 방송에서는 130명의 의원에 13개 계파가 있다고 평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 그분들이 앞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신뢰를 주고 또 의사소통이 분명하게 잘 되어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선친님 말씀하시기를 어려울수록 공부하고 교육하고 학습하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당에 연수원이 있어서 연수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에 연수를 저는 거의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당원 연수원이 다시 부활해서 당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총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당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당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수 우리 의원님 130명이 하신다고요? 절대 어렵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당에도 상설위원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직능, 노동, 노인 각 상설위의 활동도 활발히 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늦게나마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오영식 위원장님 정말 굉장히 감사합니다. 당원의 쓴소리 모두 다 듣겠다는 그 소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제가 발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당원님. 그러시구나. 사정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최상현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관악구 당원 최상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론을 한 중에 몇 가지 메모를 해봤습니다. 저희 당이 집권까지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는 상당히 정당 체제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는 정당의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원 1조를 보면은 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지금 오영식 위원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주인이냐?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빠라고 그렇습니다. 노빠가 정의를 내리면 어떤 사람이 노빠인 줄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지 않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노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현재 노빠들의 힘에 의해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노빠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서 백의종군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일반 당원들이 모여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로 제 발언은 끝이고, 여기서 리더십과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1번 있네요. 현재 노빠들은요, 우리 당을 이끌 능력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평화민주 세력에 기생하면서 생계형 밥 먹고 사는 그런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든 국민들, 국민학생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합심하여 이러한 형태의 지도자들을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원들의 힘입니다. 두 번째, 국민과 소통.
현재 우리 당은 국민과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타당을 보십시오. 경제 전문가들이 수백 명씩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당은 5년 전부터 이런 훌륭한 인재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 지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60년 지금까지 끌어온 당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금천구 대의원 김철입니다. 저는 저 강주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30년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통 길을 걸어왔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이 당 행사에서 30년 정통 야당을 했다는 이것이 자랑이 아닌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걱정을 해보면서 요즘 주변의 여론을 좀 살펴봤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잘해라. 그럼 어떻게 잘하느냐 물어봤을 때 좀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민주당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좀 그만 싸워라. 좀 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당 정권 맡겨보면은 얘들 쌈박질하다가 정권 유지도 못할 것 같다.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냉철한 현실의 우리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이 민심을 잘 새겨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두 교수가 잘 지적이 있다고 봅니다. 강중만, 싸가지 없는 진보. 맞습니다. 우리가 저 싸가지 없는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진중권이 이야기했습니다. 게으르다. 정책 개발에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할 능력이 뭐 있느냐. 이걸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냉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당내 단합과 화합을 시키는 것은 단지 지도부의 처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것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상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걸 관리해내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론전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 여론이란 게 뭡니까?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사이비 언론이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국민들이 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 무능력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인력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거기에 투입해서 언론과 종편과 사이비 언론을 바로잡는 거기에 집중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24시간 종편을 감시 감독해서 언론 중재위, 제소 등으로 해서 우리가 성과를 낸다면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민주당의 기대를 새롭게 가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박기룽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저 뒤쪽에 계시네. 강북 의뢰 박기룽 당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그 중에 이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SNS 아까 말씀 누가 하셨죠? SNS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죠? 다른 여론도 있었지만은 인터넷을 무제히 사용해서 그걸로 당선됐다고 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SNS를 대선을 위해서인가 국회의원 출마 선거에다 이럴 때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이 나왔어요, 말이요.
그다음은 제가 아까 젊은 층들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당에 젊은 층이 참 없어요. 이준석이라든가 아까 우리 지난번에 이준석이 비슷한 분 한 분 나와가지고 토론에서 했는데 젊은이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생활이 보장되게끔 만들어서 그분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젊어지게, 민주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이제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정편이 심각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보통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안지원년 노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닙니까? 민주당 저래갖고 정권 못 잡아. 민주당 요걸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까지 그 정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종편 문제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정권 못 잡습니다. 미디어법을 다시 폐지를 시키고 한다든가 이 문제가 그거거든요. 세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주동식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57년생인데 투표권을 가진 이래로 단 한 번도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새정년 포함해서 다른 당을 지지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당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호남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많이 과제로 삼고 있는 서민 중산층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당의 기본은 지지 기반, 지지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맞지만 그 방법은 자기 지지 기반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익을 보고 국가가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당의 그 존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년은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새정치연합이 자기 지지 기반을 제대로 챙겨왔는가? 가장 단적으로 호남에 대한 태도가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지역차별 문제를 가지고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베가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하고 인종주의적인 저주 발언을 내뱉고 하는데 민주당 새정년 포함해서 대변인이 하루에 몇 번씩 성명 발표하는 게 정당 대변인 성명인데 이걸 주제로 해서 단 한 번도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어떤 그 새정년이 호남에 대한 태도가 마치 그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는 초라한 부모가 부끄러워서 평소에는 저분 내 부모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친구들한테 저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스마트폰 새로 교체하고 싶으면 부모한테 가서 돈 내미는 그런 10대 청소년과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호남 당 아니다, 호남 우리 관계없다, 호남하고 관계 끊겠다 이야기했다가 선거 때 가면 가서 지지해달라 펴달라 그런 거다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런 가시적인 태도부터 벌써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원순 시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 민주당은 이 버스 동원을 했지만 자기는 버스 동원을 하지 않았다. 나 그런 식의 어떤 민주당의 전통을 부인하는 발언이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태도부터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을 외면하고 호남을 외면하는 결국 사실은 모바일 투표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당원 권리를 좀 축소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줄이겠다는 바른 의도가 아닌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좀 심하게 말하면은 전에 제가 국회 토론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당이 김대중 당과 노무현 당으로 갈라서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지금 적당히 야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하지 않으면 이 당에 해답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어찌고 보면 이게 486 아까 친노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당 중심을 이루는 분들이 어떤 이 경제 발전에 대해서 부인하는 심지어 저주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무질서를 옹호하는 듯한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중산층 또는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서민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새정치 않으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이 법치 질서, 경제 발전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당원이 아니시면서도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김영만 당원님. 예, 저기 계시네요. 양천 을에서 온 당원입니다. 민주주의가 찌그러진 깡통이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이 시작되고 끝이 없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어 동기간에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을 것이냐고 천안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한참 만에 대답하는 것이 그러면 빨갱이를 찍느냐. 반문하여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인사도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소식 끊고 살고 있습니다. 종북무리에 TV가 알려준 대로 51.6%가 아닌 사람들은 어버이연합의 맞불작전 소리와 같이 김대중 노무현이 빨갱이랍니다. 그 뒤 어디에선 문재인, 박원순, 김한길, 안철수도 빨갱이랍니다. 물론 저도 빨갱이라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는 정치인이 해결해야 흐르지 않는 물이 안 되고 구르는 돌로 이끼가 생기지 않는데 새누리당 이중대로 욕을 먹거나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이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새민련 지지율이 21%라 했고 세월호 사태 후 18%라고 하더니 어제 YTN에서 새누리 44, 새민련 딱 절반인 22%라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력이 무단 발치되어 NLL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국방부, 국정원 등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수십만, 수백만 건의 선거 개입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났으며 세월호의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희생되었음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거대 야당에 대하여 새누리와 정부, 청와대의 만행이 불법, 의법, 탈법을 할수록 새민련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답은 13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도 해결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가위를 내면 볼을 낼 것이 아니고 바울을 내야 하는데 원내외 대표가 12번 바뀌고 한 트럭 바뀌어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도권 내에서 신임이나 지지도를 위해 열심히 일해본들 그들은 거울 속에서 웃습니다. 예수가 10번을 강림해도 지옥과 천당에 있다고 하고 석가모니 15번 부처가 되어도 극락과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있답니다. 답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민련은 불임의 당으로 전락한다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석수가 큰 바위덩어리들을 큰 망치로 휘둘러 그냥 할까요? 예, 하시죠. 조금 남으셨는데. 그럼 마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다음 분은 전형기 당원님 어디신가요? 예, 저쪽에 계시네요. 예, 저는 은평 을구에서 온 전현기입니다. 고향은 이번 세월호 사건의 진도입니다. 참 우리 진도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섬은 섬입니다만은 우리 은평 을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저는 짤막하게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25 직후에 금수나 구세오다오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영도다리 난간 잡고 나는 울었다 그런 노래가 생각나시죠? 지금 우리 민주당은 옛날 노래의 금순이 신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논이 준논이 하여튼
노빤이 그런 말로 해서 서로가 갈등만 깊어지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전혀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감투 싸움이나 서로 의견 대립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원들, 우리 국민들 영도다리 난간 잡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주당이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로 되었는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민주당의 현실은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사는 안타까운 현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민주당 비노와 친노와 비노가 뭉치면 서로가 자기들 기득권 주장만 하고 알력만 생겨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발목만 잡고 서로가 헐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뭉치지 말고 헤어지십시오. 비노는 비노대로, 친노는 친노대로 좋은 당 만들어서 우리 60년 전통 민주당, 우리 제야 좋은 분들 많이 모셔서 진짜 앞으로 대선이나 총선에서 분명히 새누리당을 이기고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박종섭 회원님이 고현호 위원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고현호 위원장님 우리 은평구에 와서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열심히 뛰는 우리 고현호 위원장님을 왜 중앙당은 공천을 안 주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은평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천 안 주고 장상무관에서 현장이 떨어졌죠. 청주구는 떨어졌죠. 고현호가 나갔으면 분명히 이긴다고 은평구민 모두가.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현호 위원장님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예, 그다음 오일식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꼭 3분 지켜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갑 기간 당원으로 있는 오일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말미에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혁신과 소통과 그리고 신뢰 세 가지를 가지고 다른 각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혁신은 무엇인가? 수영 선수가 되려면은 물에 들어가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 정치, 지역구 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지역의 지역민들의 애환이 무엇인가, 그분들의 삶에 무엇인가를 꿰뚫고 삶의 현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앙당에서는 각계 싸움으로 밤이 지새는 줄 모르고 당원은 동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은 정치의 불신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혁신과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분폐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9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소통과 공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통과 공감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소통과 혁신, 공감이 필요합니다. 99% 찬성보다도 1% 반대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소통과 공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은 분리비례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제가 당원 입당원서를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분입니다. 김영서 당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쪽에 계시군요. 예,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계시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구로 갑의 평당원인 김영서 당원입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과 동일한 그 의견입니다. 먼저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학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어렵습니다. 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박정희 군사정권이나 노태우 전두환의 군사정권 때만큼 힘듭니까? 여러분 평당원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선거운동할 때 저희는 숨어서 했습니다. 예? 막 신한국당이죠? 예? 새나라당? 뭐 얘네들은 그냥 대낮에 설치고 다닐 때 우리 숨어서 선거운동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겨냈었고 또 많은 의원들을 당선시켰어요. 또 우리가 볼 때 지금 130석이나 되는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야당이 3분열, 4분열 되었어도 우리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쟁취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당원과 지도부가 하나로 꽁꽁 붙여서 힘을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관철시켜서 오늘날 민주화를 이뤘고 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시키고 우리의 것들을 찬탈해 가서 대통령 돼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신 거 다 아시죠? 복지정책 우리가 내세웠더니 욕하더니 그거 찬탈해 갖고 또 거짓말했죠. 예?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를 복지를 얘기하면 마치 저 좌파들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색깔론으로 물어붙입니다. 자, 이거 해결하려면요 우리 언론 잡아야 됩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장악을 못하면 친해져야죠. 언론을 잡지 못하면 우리 넘어갑니다. 뭐만 하면 저는 아들이 둘이 국군의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 하나는 육군에서 수위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 빨갱이 아닙니다. 아들도 빨갱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우리 민주당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냐? 말만 나오면 좌파야, 빨갱이야 밀어붙이는 이 언론, 거짓말 잘하는 언론, 이걸 우리가 장악 못하면 친해져야 됩니다. 이게 해결 못하면 우리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힘들게 우리 당을 끌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언론 좀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10분의 당원을 모시고 자유토론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1부, 2부 동안에 그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의 모아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대충
뭐 저희들이 나올 만한 주제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는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서인데 정말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드시면 사회자가 지정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영등포의 지역구 박정신입니다. 제가 사실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원 진성당원이 된 지는 이번입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거죠. 새정치가 추구하는 거는 진보입니다. 그런데 그 진보의 성격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지 기반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정당의 존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과 젊은 층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응하지 못하는 거로죠. 그리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빨리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벌써 이정현 국회의원이 마산 순천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보다 더 빨리 사고가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주당이 못 따라가면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우리를 누가 지지겠습니까? 지금 전세난, 복지, 교육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서민들의 주거 정책을 위해서 정말 이거다 하는 정책 내놓은 있나요?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언론을 장악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빨리 좋은 분들이 있으면 많이 영입하시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보수적이고 편파적이고 퇴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걸 빨리 탈피해서 좀 넓은 시야로 빨리 중도 우리 서민 젊은 층을 끌어안는 정책을 입안하시고 우리 당원들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자리에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젊은 분들 한번 말씀 좀 들어보시죠. 저쪽에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당원 위성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제 생각과 판단은요,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풀뿌리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풀뿌리 리더십이라는 게 깊이 아래서부터 이게 키워 나오거나 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야만이 준비된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지도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동영상 같은 걸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 구의원님, 지역당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듣는 게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냥 평당원, 그냥 당원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바라는 게 뭔지 지도부한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뼛속까지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바라는 거고, 강력하게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지도부가 정말 카리스마 있게 단호하게 간결하게 우리가 핫띠에 이 움직임이 없을 수 있도록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들
당연히 앞장서서 좀 할 수 있는 상황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젊은 사람들 좀 키워주세요. 언제든지 좀 준비돼서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만큼 당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전부터라도 이 사람의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지역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지원을 좀 해주시면 지역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이 역량과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발굴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을 넣거나 다른 데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분의 젊은 분 한번 모셔보실까요? 어디 계신가요? 없으세요? 예, 잠깐만요. 젊은 분 아니시다가 이쪽에 노란 옷 입으신 분 한번 하죠. 자기 소개하시고요. 하면 되나요? 예, 서대문에서 온 임정준 당원입니다. 나이는 27이고요. 당원 생활한 지 8년 됐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이 그동안 하셨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8년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당은 불친절합니다. 당원에게. 당원이 되면 이 당원이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무슨 활동을 하며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해주고 친절하게 도와줘야만 당원들이 활동도 하고 젊은 층들이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은 2천원만 맨날 가져가지. 전당대회 때 투표나 하라고 하고. 그리고 당원이 되면 이 당이 60년 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년 전통이 어떠하고 당원 당규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를 설명도 해주고 그럼 선거는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당원들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게 꾸준히 돼야 당원들이 내 당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아는데 문자로만 당비만 가져가고 그런데 무슨 어떻게 당원이 애당심을 가지고 이게 여론이 종편 때문에 안 된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가 우리 당에 대해서 모르는데 누가 나서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당은 당원 좋다 얘기해요. 당원이 중심되는 주인이 되는 당 좋은데 먼저 당원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친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지 어떤 정치인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계파를 나누기 위해서 있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떤 특정 정치 계파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미 친노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자꾸 만들어내는 자체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우리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오영식 서울시당 위원장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됐군요. 박원순 시장님이 아까 벗어가지고 내가 또 벗으려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니까 그냥 입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당 당직자들이 나름 준비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서울시당보다 충남도당에서 먼저 유사한 당원들에게 듣는 이러한 행사를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했으니까 근데 진행의 방식과 운영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듣고 그것이 우리 당의 혁신과 재건에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좀 몇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진행에 있어서 발언 시간을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처리한 거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나 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북권 당원들과 만날 때는 조금은 더 압축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도 뭐 예상했던 말씀도 있었지만 너무도 당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의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질책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할 수 있겠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런 거를 또 저는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지금 어렵고 힘든 지점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당원으로부터도 신뢰를 못 받는 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전체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이 당원들의 열정과 당원들의 이러한 사랑과 그리고 당원들의 지혜를 집단의 지성으로 모아서 아까 나온 이야기처럼 국민의 삶 속으로 발품을 팔면서 뛰어 들어가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 우리 박지원 비상대책위원님도 와 계십니다만, 저를 포함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당에서 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해줘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나온 이야기들 여러분들 사실 절반 이상은 새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실천의 영역에서 담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파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진짜 마음이 안 편합니다. 저는 우리 임종빈 우리 청년당원의 마지막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개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견 그룹, 정치 그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파주의로 어떠한 명분과 근거와 원칙과 기준을 훼손하면서 가치와 대의명분 없이 자신들의 사욕을, 자신들의 정당하지 못한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정의를 훼손하고 당의 공정성을 파괴할 때 개파주의가 당을 말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주의는 우리 이제 더 이상 개파 정치 안 하겠다라는 일회성 선언이나 이벤트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주 절박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당을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때만이 개파주의가 뿌리 뽑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원들, 국민들 말합니다. 한측에서는 제1야당으로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하라. 또 한쪽에서는 왜 맨날 정치 싸움만 하냐.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 책임정당으로서 우리 당의 원칙과 우리 당의 기본 노선에 걸린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 그러나 정책과 그리고 선택적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이야기할 땐 얼마든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라. 그러한 유능한 정치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신뢰의 훼손은 당내나 공직 후보자나 경선 과정의 공정성 담보되지 않는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저희 당이 안 해본 경선 방식이 없어요. 세상 어느 경선 방식이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그걸 절충하던 제3의 방식이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정작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좀 더 일관성 있게 지속성을 담보해서 합의된 룰을 지켜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매 단위 선거 때마다 경선 방식이 바뀌어요.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그 숫자 못지않게 당원 당규가 바뀌면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이 지적,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이 대안,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이 아이디어들 오늘 쭉 제가 모아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원혜영 위원장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그리고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또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성돼서 운영될 전준희 내의 당원당규 분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그 일원으로 참여하는 조광특위부터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반영시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나가는 그 모습, 그 실천부터 당의 혁신은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 당원에게 길을 묻다 타운홀 미팅으로 장장 3시간 20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6시 20분인데요. 지금 6시 19분입니다.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26일 날 거기가 동북권인가요? 예, 그쪽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당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